자, 오늘은 광고 대행사하고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네 자체적으로 뭐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될 때, 키워드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공략해야 되는 키워드 설계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단순히 키워드만 설계하는 게 아니라 수량을 어느 정도 할 건지, 그리고 하나하나 콘텐츠를 만들 때 콘텐츠 품질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아예 고민을 안 하시고, 뭐, 겉으로 보여주는 수량을 몇 개만 해달라느니, 뭐, 요런 거만 주민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주어진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이 뭐 금액으로 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내가 뭐 블로그를 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뭐 1시간씩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뭐 한 달에 내가 몇 개를 하겠다.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할애를 하겠다. 이제 요런 거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중요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핵심은 관여도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여도라는 것은 그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구글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뭐 사람이 어떤 물건이나 어떤 거를 선택할 때 어떤 중요도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토지 투자를 할 거다. 고객이 토지 투자를 할 거라고 치면 검색을 해서 토지 투자에 대한 글을 보는데, 토지 투자 잘하는 법, 이렇게 이 부분이 알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토지 투자를 내가 평택이나 뭐 당진이나 용인 뭐 어디다가 토지를 살 건데 토지 물건을 보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토지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고가이고 중요도가 높고 어떤 개인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관여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컨텐츠를 하나 만들거나 어떤 뭐 다른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어떤 상세한 내용이나 진정성 있는 글을 써야 되고요. 관여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신림동이나 강남 같은 데서 짜장면을 먹어야 된다. 그럼 짜장면이라고 검색을 하거나 뭐 신림 짜장면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플레이스를 보거나 하실 텐데,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에 보실 수도 있고요. 그 짜장면 하나를 먹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자리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데이트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인사를 뭐 모셔야 되는 상황이거나 접대를 해야 되는 경우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짜장면을 먹으시는 데 있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그냥 짜장면 하나를 먹기 위해서 검색을 하는 거고, 그 짜장면 하나를 먹기 위해서 블로그에 어떤 그 장문의 글을 읽는다거나 검색을 하는데 뭐 1분 이상의 할애를 한다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여도라는 거가 이 고관여도, 정관여도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는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거나 마케팅 대행을 할 때 무조건 잘 만들어서 많이 뿌리면 좋겠지만 한정된 자원이 있잖아요. 그 자원은 뭐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뭐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내가 하루에 뭐 1시간을 투자하겠어. 뭐 요게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어디 대행을 저희 같은 회사에다 대행을 맡긴다고 했을 때 뭐 50만 원어치만 진행을 하겠어. 뭐 요런 뭐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주문을 할 때 단순하게 이럴 수 있습니다. 양으로 좀 가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에 관련된 거라든지 법률에 관련된 거라든지 병원에 관련된 거는 저간호도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컨텐츠 하나하나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는 사람들이 상세하게 볼 거고, 그 보는 가운데 느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습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신뢰성을 느끼면서 이걸 좀 한번 도전해 볼까, 이걸 구매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작성을 해야 되고 컨텐츠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드는 상황이 되고요. 짜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중간에면 어느 위치에 있는 것들이 이 관여도에 따라서 콘텐츠를 너무 이렇게 막 상세하거나 뭐 거창하게 만들지 말고 물량 전략으로 가자.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시간을 투자할 거면 하루에 하나를 만들지 말고 간단하게 2개를 만들자. 뭐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수량도 수량이지만 키워드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워드가 이제 저희 시대가 이제 막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를 막 공략해서 노출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키워드에 대한 부분이 난이도가 있고 어떤 공략하는 키워드에 따라서 어떤 들어가는 비용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파워링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저관여도인 업종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소소하게 들어오는 어떤 준최적화 키워드라고, 아니면 그 메인 키워드 아닌 뭐 서브 키워드 이렇게 표현하는 키워드들을 다수를 점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핵심 키워드를 몇 개만 뭐 집약적으로 공략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데 내 업종이 저관여도인지 고관여도인지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업종으로 나눌 수 있지만 업종 안에 이제 여러 주제로 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제 글을 쓸 때 어떤 것들은 또 고관여도의 주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컨텐츠나 여러 가지 그 비중을 둬야 되는 자원들을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들이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저희와 같은 그 광고 대행사하고 거래를 하실 때 보면
담당자들이나 먼저 견적 담당자들이 뭐 수량이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키워드를 공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퀄리티로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거를 뭐 정해질 때 가장 핵심으로 고려를 하는 게 저 관여도에 관련된 겁니다. 관여도에 따라서 굳이 뭐 병원이나 뭐 부동산이나 어떤 그런 법률 같은 업종처럼 블로그 콘텐츠 하나하나를 막 내용을 막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막 작업을 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은 차라리 수량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키워드 자체도 핵심 키워드를 공략해야지만 매출에 향상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런 데들은 준체적 것들을 발행을 해서 많이 점유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설계들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마케터들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을 하고서 그 전체적인 어떤 진행에 대한 방향을 잡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콘텐츠가 조금 이상한 얘기가 나온다거나 내용이 좀 상이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됐는데요 라고 얘기를 너무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꼬투리 잡듯이 막 하게 되면 어떤 지금 제가 드린 이런 관여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막 작업하는 거거든요. 어떤 수량을 많이 해드리기 위해서 막 작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이해를 갖고서 결론적으로 마케팅에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 결론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여도에 따라서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량을 어떻게 해야 되고, 예산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할인을 해야 되는지 좀 이해를 갖고서 접근을 하셔야지만 내 매장의 어떤 매출을 향상시키는데 소중한 자원을 쓰는데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갖고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으니 꼭 필요한 지식이니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